모르면 크게 데이는 쎄한 남자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집에 데려다주고 만날 때마다 비싼 선물 챙기고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다정하게 말해주는 자상한 그 남자. 솔직히 처음엔 감동이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아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이 이런 지나친 다정함을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명이라며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났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시간과 관심을 온전히 당신에게만 쏟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과한 다정함을 사랑으로 착각한 채 관계를 시작하고 결국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 다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그냥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인연을 원한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쎄한 남자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보는 눈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남자의 5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이 앞으로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사랑한다는 그 남자 사실은 위험합니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하루 종일 너 생각뿐이야. 우리 결혼하면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집에 살자. 이런 말을 만난 지 일주일 된 남자에게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매일 꽃을 보냈고 문자에는 하트가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처음엔 정말 감동이었죠. 솔직히 설레기도 했고요. 주변 친구들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야, 진짜 부럽다. 너 완전 공주 대접받네. 와, 세상에 이런 스윗한 남자. 또 어디 있겠어? 그 말들에 저도 모르게 더 도취됐습니다. 맞아, 내가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난 걸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가 보내는 메시지는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오늘 뭐 했어? 왜 이제야 답장해? 혹시 남자랑 있었던 건 아니지? 처음엔 달콤했던 말들이 점점 의심과 통제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그가 제게 주던 건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들은 달콤해 보이지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초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사랑 폭탄, 러브밤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강렬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빨리 자기 통제 안에 넣으려는 수법이에요. 너무 달콤해서 의심하기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운명, 결혼 같은 단어부터 꺼내고 선물과 연락, 칭찬으로 정신을 빼놓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조금 안정되면 태도가 돌변하죠. 연락이 뜸해지거나 차갑게 변하면서 내가 날 몰라줘서 그래라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남자를 진짜 스윗한 남자, 운명 같은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너 진짜 좋겠다라고 말할수록 그가 주는 사랑에 더 빠져들고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아도 되나? 하며 기분에 취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랑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천천히 자랄수록 그 안에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알아가고 신뢰를 쌓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 얘기를 꺼내고 매일같이 선물과 연락을 퍼붓는 사람은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호의 뒤에는 소유욕이나 낮은 자존감,
보상 심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연애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그러니 지나치게 다정하다라는 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균형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멋지게 차려입고 식사 데이트를 하지만 어떤 날은 편하게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다양함이 있죠. 함께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일상을 지켜주는 게 믿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한평생 24시간 내내 로맨티스트인 사람은 현실에선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평생 기쁘게 해주려고 태어난 남자 같은 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나치게 맞춰주는 남자, 그 속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처음엔 다정함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나 자신도 행복에 취하게 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다정함이 당연함이 되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 속에서 천천히 자라고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너무 빠른 감정, 지나친 다정함, 그건 달콤한 함정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지배하려는 건지 그건 오직 시간이 말해줍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믿고 결혼했더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한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그 사람. 결혼했더니 달라졌어요. 처음엔 다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 전 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넌 말하는 것도 참 예쁘다. 힘들 땐 언제든 기대 내가 있어.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저도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그렇게 확신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끝을 흐리자 그만 좀 징징대라.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도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다들 이렇게 살아. 이 말에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결혼이란 건가?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말투, 절대 하지 않던 표정. 그가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몰랐던 건지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제 탓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자책하기 시작하면서 제 말투는 점점 작아지고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으로 말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했다가 또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그냥 혼자 참는 게 낫겠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내가 지금 상대의 기분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뭔가 잘못했을 때조차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지. 오히려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결국 제가 먼저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적 학대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고 교묘하게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사과하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당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손찌검은 안 하잖아. 그래도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감정적 학대는 멍이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참게 되고
마음에 더 깊이 상처가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신호가 있진 않나요? 말할 때마다 상대 눈치를 본다든지, 의견을 내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든지,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자꾸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된다든지, 그렇다면 이미 감정적 학대가 시작된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적 학대는 육체적 폭력보다 더 오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내가 문제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빠지고 자신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먼저 배려했을 겁니다. 정말 소중히 여겼다면 그 어떤 말과 행동도 조심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이 먼저 당신 편이 되어주세요. 누구보다 소중한 삶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두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당신의 존중과 안전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결혼했더니 달라졌다는 말이 떠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감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당신을 지키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시댁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내 옆의 효자 남편입니다. 연애할 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는 가족이 정말 소중해. 그 말이 멋있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가족이 되면 나도 내 아이도 소중하게 여기겠지. 그렇게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주말마다 시댁에서 연락이 오면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셔 얼른 가자. 제 계획이 있든 몸이 피곤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늘 남편과 함께 달려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가족끼리 모이는 걸 좋아해. 가족 화목이 제일 중요하지. 그 말 속에는 늘 숨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 해.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효자라서 그렇지 나쁜 의도는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지.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이 얼마나 사시겠어.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이해 좀 해줘. 그 말은 결국 집안의 평화를 위해 제가 참고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결혼은 둘이서 함께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제3의 주인공처럼 등장한다면 그 결혼은 시작부터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라는 말, 겉으로 들으면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의 아들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남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끝내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연애할 땐 자상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엔 언제나 시댁 편만 들어요. 남편은 저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부모님께는 한마디도 못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남자들은 성인으로서 분리 독립이 덜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곧 자기 정체성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요구보다 부모의 의견을 더 안전하고 당연한 선택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아내는 늘 뒷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욱이 효자인 남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효심을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이 오면 본인은 부모님께 직접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조금만 더 챙겨드려. 오늘은 내가 먼저 사과드려. 괜히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맞춰줘. 이렇게 해서 가족은 겉으로 화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목의 대가를 치르는 건 늘 아내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 그게 진짜 화목일까요? 주변에 남편이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하지만
사실은 모든 일은 제가 합니다. 남편은 그저 대리 효도를 하고 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은 가족 내 역할 전가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해야 할 도리와 책임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그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가족 화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합리화합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아내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결혼 생활에 깊은 피로감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효자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부모의 아들로만 남아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인 동시에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대리 효도를 시키는 사람은 결코 진짜 효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둘 사이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는지 지켜보세요. 결혼은 둘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모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걸 결정한다면 아내는 언제나 뒤로 밀리고 결국 가족 화목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효자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대리 효도를 요구하는 효자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건 균형과 존중입니다. 배우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알고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효자이자 좋은 남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부모의 아들일까?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세울 준비가 된 사람일까? 그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결혼은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남편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연애할 땐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제 친구들 앞에서도 저 대신 먼저 계산하며 제 위신을 세워주었고 만날 때마다 값비싼 선물도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기념일이 되면 늘 거창했죠. 꽃다발에 명품 핸드백, 고급 레스토랑. 주변 친구들이 와, 너 진짜 로맨틱한 남자 만났다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참 듬직하다, 나를 아끼는구나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신기루처럼 돈이 사라졌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절반이 빠져나가고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카드 대금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결국 생활비는 제 몫이 되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조금 줄였으면 안 될까? 그런데 남편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좀 알아서 해. 그런 거 잘 못해.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결국 공과금이 밀리기도 했고 맞벌이 제 월급으로 생활비 카드값을 메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이 어느새 저 혼자 빚을 감당해야 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3년쯤 지나자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이라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연애할 때는 통 큰 남자, 로맨틱한 남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무책임한 가장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변한 게 아니에요. 연애 시절부터 이미 그의 소비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단지 연애 시절의 달콤함에 빠져 소비 습관을 못 본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돈 쓰는 습관,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소비 성향이 너무 과하거나 미래 계획 없이 충동적 지출을 반복하거나 돈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를 회피하거나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라며 현실을 부정한다면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결혼 생활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결혼 후에는 생활 전체를 흔듭니다. 데이트할 땐 멋있게 보였던 소비가 결혼 후엔 무모함으로 바뀝니다. 기념일마다 로맨틱했던 이벤트가 결혼 후엔 가계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빚이나 소비 중독 같은 문제는 연애 중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숨겨둔 대출, 정리되지 않은 빚. 이런 건 결혼 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빚더미에 앉히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에 대한 관념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며 재산을 자랑하거나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몇 년째 적자인데도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거나 자기 돈은 아낀다면서 남의 돈은 아무 계획 없이 흥정망청 쓰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남의 돈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돈도 소중하게 못 다룹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소한 소비조차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회사, 경영이나 가정 경제를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 신호를 보면서도 사랑하니까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겁니다. 지금 그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결혼 후에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연인이 돈 관리나 노후 준비, 생활비 분담에 대해 회피하거나 대화를 피한다면 그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사랑은커녕 생존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제관념은 가치관입니다. 절약하는 사람도 즐기며 소비하는 사람도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그 차이가 갈등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더 이상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돈은 삶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결혼 생활은 곧 무너집니다. 사랑으로 돈 문제를 덮지 마세요. 그건 사랑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연애할 때부터 다릅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달엔 여행 가니까 대신 외식은 조금 줄이자. 새 차 사고 싶어? 잠깐만 지금 있는 차를 1년만 더 타면 내년에 집 사는 종자돈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돈을 쓰더라도 늘 미래를 먼저 생각했죠. 결혼 후 그 부부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을 무조건 아끼려 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책임 있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소비 습관은 결혼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책임감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연애 시절은 잠깐의 설렘이지만 결혼은 평생의 생활입니다. 연애 시절 돈을 나에게 많이 쓰느냐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척도는 아닙니다. 돈은 곧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호언장담하는 그의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결혼 전에 돈 얘기를 안 하면 사랑이 가장 빨리 식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달콤하지만 생활은 현실입니다. 오늘의 작은 소비 습관이 내일의 결혼 생활을 만듭니다. 책임 없이 흘려보내는 돈은 두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서로를 위해 지혜롭게 쓰는 돈은 오히려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혼 전 꼭 체크하세요.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의 돈 습관을요. 5번째, 나에게만 잘해주는 남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저한테는 세상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넌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장 아끼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다정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식당 직원에게는 무례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까칠했습니다. 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때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만 잘하는 남자는 결국 진짜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며칠 전 결혼한 지 오래된 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나한테만 잘했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줄 알았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그건 진짜 다정함이 아니라 그냥 나를 소유하려는 태도였다는 걸. 남자가 여자에게만 특별히 다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그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여자에게만 잘하는 남자는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과 특정 사람에게만 다정한 사람은 결국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관계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대상에게는 극도로 친절하지만 나머지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죠. 이건 그 친절이 진짜 성품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타고난 다정함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가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감정의 폭풍이고 사랑하는 것은 태도의 지속입니다. 처음에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변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외모나 설렘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여성으로서의 설렘이 사라질 때, 그때 남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이 세상과 맺어온 방식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나에게만 특별했던 다정함이 사라지고 그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그대로 나를 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애 때는 그렇게 나한테 잘하던 남자가 지금은 다른 사람 대하듯 차갑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그는 원래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고백들 말이죠. 결국 진짜 다정한 사람은 특정 대상에게만 특별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사람에게조차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큰 믿음을 얻지 못한다. 평소에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인간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연장선입니다. 그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언젠가 나를 대할 방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평생 다정하기를 바란다면 나에게만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다정한 남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다정함은 특정 사람에게만 발휘되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만 잘하는 남자인가요? 그렇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의 다정함이 진짜 성품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가짜 친절인지. 사랑의 진짜 얼굴은 말과 안겨주는 선물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태도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야말로 평생을 지켜줄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니라 평생의 행복을 지켜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달콤한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의 태도, 일상의 습관, 진짜 성품이라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사랑을 오래 지키려면 눈에 보이는 감정보다 보이지 않는 본성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드러나는 작은 습관, 돈을 쓰는 방식, 가족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예의, 이것들이 결국 결혼 후 당신이 맞이할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사랑을 더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값진 준비인지 아마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크게 느낄 겁니다. 때로는 사랑이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기준들이 결국은 당신을 지켜주고 언젠가 진짜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의 무게가 달라질 뿐입니다. 말이 달콤하다고 진심이 깊은 건 아니고 그가 주는 선물이 값비싸다고 사랑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상대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길 위에서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한 사람으로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